졸지 마요. 내가 여기서 제일 빨리 일어났을걸? 4시에 일어났어, 4시. 4시에 안 일어나면 여기 못 와요. 4시에 안 일어나면 KTX 못하면 10시 도착이에요. 나도 멀쩡한데 여러분들 졸지 마요. 응? 내 말이 무슨 수면제도 아니고. 졸지 마세요. 자, 5번 봅시다, 5번. 다음은 백제와 관련된 중국 측 기록이래요. 이 기록의 밑줄 친 부분. 그러니까 요 기록을 한 왕 알아두시면 돼요. 아까 우리 봤어요, 그전 문제에서. 어디죠? 백제 요새를 차지했다. 무슨 왕이에요? 그래요, 근초광이에요. 4세기 근초광. 4세기 근초광.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 다 맞아요.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 다 맞는 말인데, 여러분들 2, 3, 4 왕 업적도 다 공부하셔야 돼요. 오케이? 일단 정답은 뭐예요? 바로 나와야 되죠? 1번입니다, 1번. 근초광.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는, 제가 이건 그냥 문제 푸니까 이렇게 써준 거고, 실제 시험에는요, 왕 써줘, 안 써줘요? 안 써주는 거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1번이 여러분들 근초광의 업적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겠죠? 됐죠? 2번 같은 경우 여러분, 1번은 백제가 무슨 저기 수도에 있을 때요. 백제 같은 경우 여러분 수도와 관련해서 딱 알면 정치하고 문화가 다 풀려요. 백제 첫 번째 수도가 어디였어요? 위례성, 즉 한성. 그죠? 서울 가면 여러분들 몽촌토성, 풍납토성역이 있어요. 몽촌토성역, 풍납토성역. 거기에요. 백제 수도예요. 그 다음에 어디 가죠? 공주 웅진으로 천도하죠. 무지하게 많이 내려간 거 아니야? 그쵸? 여러분 한강, 서울에서 여러분 저기 충청도까지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그쵸? 충남 부여까지 또 내려가죠. 사비. 그쵸? 얘 세시기 아니야. 여러분 세시기.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어느 시기에 있을 때요? 근초광이니까. 여기에요.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써놔요. 한성. 수도 다 아셔야 돼요. 1번은 한성에 있을 때고요. 2번은 백제가 수도가 어딜 때예요? 동서왕이니까. 문주왕 때 여러분 백제가 어때요? 굉장히 약해지죠, 왕권이. 그치? 동서왕 때 새로운 외척을 불러드렸으니까 웅진. 2번 동서왕 웅진. 아까 얘기한 거죠. 결혼동맹. 3번 무령왕은요. 동서왕 다음에 즉위한 왕이죠. 오케이? 그래서 왕권을 다시 회복한 왕 아니에요. 이것도 웅진 시대. 그 다음에 무령 아들이 누구예요? 성왕이죠. 그래서 어디로 천도해서 국력을 완전히 완성시켜놔요? 그쵸, 사비. 오케이? 4번은 사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1번은 몇 세기예요? 4세기. 2, 3번은요? 5세기. 4번은요? 6세기예요. 알겠죠? 이렇게 탁 아셔야 돼. 그래야지 어떤 문제든지 풀려요. 백제 문제 나왔을 때.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4번 같은 경우 국호를 남부하려 했다는 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뭐죠? 백제가 국호를 남부하려 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는 점이 뭐예요? 어디를 계승한 국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넓게는 부여를 계승한 국가죠. 그렇죠. 부여, 고구려, 백제 이렇게 혈통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별표 치세요. 자, 문화사 문제랑요 정치사 문제가 연결된 문제입니다. 자, 삼국사기 있고 사례 아닌 것은. 자, 15년 불교를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왕이 말하였다. 무사람들의 말이 견고하여 이를 깨트릴 수가 없었는데 밑줄 치세요. 유독 너만 다른 말을 한다. 이 너가 누군지 이제 알면 됩니다. 자, 드디어 오케이 나왔네요. 2차 돈을, 그 너가 2차 돈이에요. 2차 돈을 관리에게 넘겨 목을 베게 하니 2차 돈이 죽음에 임하여 말하였다. 나는 불교를 위하여 형을 당하는 것이니 부처님께서 만약 신령스러움이 있다면 나의 죽음에 반드시 이상한 일이 있을 것이다. 목을 베자 잘린 곳에서 피가 솟구쳐나오는 그 색이 우윳빛처럼 희었다. 자, 이거 뭐예요? 2차 돈이 희생한 걸 무슨 사건이라 그래요? 순교 사건이라죠? 2차 돈이 순교. 이것 때문에 신라가 뭘 드디어 공인하게 돼요? 불교를 공인하잖아요. 원래 신라는 불교가 언제 들어왔을까요? 5세기 때 들어와요. 5세기 때. 그쵸? 5세기 때, 4세기 말, 5세기 초 때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진출하면서 신라를 압박했었죠. 그치? 자, 단점은 고구려의 압력을 받지만 장점은 뭐예요?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의 문화가 들어왔던 거예요. 들어왔을 때 딱 그 종교가 뭐였어요? 불교였거든. 오케이? 근데 이때는 여러분들 고구려의 승려가 들어와서 민간에만 쫙 전파를 해요. 국가적 차원에서 왜 공인이 안 됐을까요? 당시 불교의 의미가 뭐예요? 왕권 강화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귀족들이 반대하니까 이때 공인이 안 됐던 거고. 이후에 지증왕, 법흥왕에 의해서 왕권이 강력해지니까 이때 어떻게 된 거예요? 강력한 왕권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진짜 뭐 2차 돈이 뭐 여러분들 딱 뵈니까 피가 하얀 게 팍 나왔을까요? 장난해요? 그런 거 아니고요.
왜 이런 설화가 나왔을까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나왔을까요? 그만큼 이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왕권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차돈이랑 관리하고 버풍왕과 둘이 짠 거예요. 미리 짠 거야. 그래서 2차돈이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귀족들 쫙 모아놓고 제가 희생해서 절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2차돈이 뭐 한 거예요? 이 귀족들 앞에서 불교 혼자 막 반대 시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버풍왕이 죽여버린 거야. 근데 미리 짠 거라고요. 그 전날에. 됐어요? 그래서 귀족들이 깜짝 놀라서 어때요? 그렇죠. 왕권 강화를 해서 불교 이 공인에서 귀족이 반대를 못한 거예요. 버풍왕이 이제 딱 죽여버리니까. 알겠죠? 그걸 좀 있어 보이게 해서 이렇게 미신이 나왔던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버풍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버풍왕 때 불교 공인을 이렇게 외워버려요. 불버풍왕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불버풍왕. 1번 율령반포와 상대등 설치 및 골품제도의 정비. 맞죠? 버풍왕 때 율령반포니까요. 자, 율령반포 안에 상대등이 들어가죠. 그쵸? 골품제도 완성도 들어가는 거고요. 상대등이 뭔데요? 무슨 관직이에요? 그쵸? 대빵. 그쵸? 진골귀족의 장이죠? 그쵸? 화백회를 이끄는 진골귀족의 장. 그 다음에요. 2번 우상국 복성은 무슨 왕이에요? 왕우동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그쵸? 왕우동. 그쵸? 지증왕이죠. 지증왕. 그래서 울릉도하고 여러분 독도까지 다 포함이 되고요. 3번 건원이라는 연호 사용. 맞죠? 이것도 여러분 버풍왕 때 썼던 연호입니다. 자, 4번 금강가의 정복을 통한 영토의 확장. 이것도 맞죠? 그쵸?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2번 지증왕이 틀렸죠. 그쵸? 6번 문제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버풍왕이 시험 많이 나와. 그러니까 신라에서 거의 왕업적에서 시험 나오는 게 딱 4왕이에요. 4왕. 하나 뭔지 알아요? 뇌물왕. 그죠? 두 번째 뭔지 알아요?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 거의 여기서 시험 나와요. 4명의 왕이 있어요. 오케이? 고구려는 어디서 거의 나올까요? 미천왕. 그죠? 그 다음에 어딨냐? 소수림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거의 여기서 나와요. 짜잘한 이 왕의 업적들 있잖아요. 백제는요. 한성시대 때 어딨냐? 한성시대 때 근초고왕. 그리고 불교수용 침류왕. 그 다음에 웅진시대 때는 거의 무슨 왕 나올까요? 웅진으로 도망간 왕이 누구였어요? 계로왕 아들 문주였죠. 그 다음 동성, 무령. 물론 다 알아야 돼요. 백제는. 그 다음에 사비시대 때는 딱 하나. 누구예요? 성왕.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나온다고요. 이 왕들이. 다 못 외우기는 사람은 그거라도 외우시라고. 거기서 시험 나오니까. 물론 이제 자신 있는 사람 다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야죠. 여러분들 거의 90점 찍으니까. 자, 아무튼 6번도 했습니다. 7번. 자, 다음은 통일신라. 자, 7번부터 이제 통일신라 문제 들어갑니다. 자, 통일신라 시대 어느 왕이 즉위할 해에 발표한 내용이래요. 이 왕이 있었던 시기 신라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있죠. 맞죠? 자, 요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 얘기할 게 있어요. 자, 바로 뭐예요? 신라시대 구분법이에요. 구분법 2개입니다. 이거 알고 가셔야지. 자, 삼국사기 분류법과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삼국유사 분류법이 있어요. 2개 다 알아야 돼요. 자, 일단 삼국사기 분류법을 우리가 씁니다. 대체적으로 이걸 쓰게 돼요. 정확히 갈리기 때문이죠. 자, 삼국사기는 여러분들 상대, 중대, 하대 요 3시기로 갈립니다. 자, 그러면 상대에 해당하는 왕이 무슨 왕이냐면 신라시조 박혁거세부터 무슨 왕까지죠? 성골소묘라는 진덕여왕 때까지가 상대예요. 상대. 오케이? 자, 그리고 중대는요. 김춘추 무열부터 이때 왕권이 막 쫙 강해지기 시작해요. 무열부터 무슨 왕까지일까요? 무열계 마지막 후손 해공까지고요. 해공을 죽인 왕이요. 그렇죠. 선덕. 이때부터 신라 왕권이 약해지죠. 선덕왕부터 경순왕까지가 바로 하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대하고 어떻게 맞물리냐? 자, 박혁거세부터 진덕여왕 때까지는 대체로 무슨 시대예요? 삼국시대죠. 오케이? 그 다음에 무열왕부터 해공왕은요. 통일 전후와 그쵸? 전성기가 여러분들 중대다. 통일신라의 전성기. 오케이? 왜냐면 무열왕부터 문무왕 거쳐서 통일이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통일 전후와 통일신라 전성기 때가 중대예요. 됐죠? 자, 그리고 이때는 뭐예요, 여러분들? 통일신라 말기. 쇠퇴기죠.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고. 자, 한편 여러분 김부식 같은 경우는 삼국사기 쓴 김부식은 상중대하대를 뭘 기준으로 나눴어요? 혈통으로 나눴어요. 여러분 상대는 여러분들 성골이 왕위를 이어받을 때죠? 본래 오리지널 왕족 혈통.
그 다음에 중대는요, 진골이죠. 그쵸? 얘가 최초 진골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대는요, 진골이긴 진골인데 다른 계열이죠? 그쵸? 뇌물 계열. 오케이? 오케이? 됐죠? 이렇게 해서 나눴던 게 바로 삼국사기고요. 삼국유사는 누가 썼죠? 고려 후기 때? 저 이련이라는 스님이 썼죠. 그래서 불교를 기준으로 이제 시기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상고, 중고, 하고로 나누죠. 맞죠? 자, 상고, 중고가 여러분 요거의 이제 기준식입니다. 무슨 항부터 무슨 항이에요? 법흥항부터. 불교 공인한 법흥항부터. 불교시 왕명 쓴 마지막 진덕령 때까지가 기준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중고 이전하고 이유는 뭐겠어요? 박격거세부터 무슨 항까지? 지증왕까지. 됐죠? 그 다음에 하고는요, 무열왕부터 경순왕까지. 됐나요? 그럼 이걸로 여러분 딱 뭐가 돼야 안 돼요? 정확하게. 시대가 안 떨어져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무슨 분류법을 써요? 대체적으로. 요거 쓰잖아요. 요거는 뭐하고만, 뭘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여러분 참고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좀 외우면서.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 기준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그 전과 그 후는 당연히 알게 되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요 분류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지금 지금 해당하는 지금 사료가 신라 중대에 해당하는 왕인지 하대에 해당하는 왕인지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합한 왕을 고르라는 겁니다. 자, 과인이 위로 천지의 도움을 얻고 아래로는 종묘의 도움을 얻어. 종묘는 뭐죠?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거죠. 역대 왕과 왕비를 모셔놓은 거예요. 저 사당이에요, 사당. 오케이? 그러니까 이 종묘의 도움을 얻는 거는 역대 왕들의 도움을 얻어 이 말이에요. 역대 조상들의 도움을 얻어. 저 사학한, 와우, 나왔네요. 키워드 뭐예요? 김음돌이죠. 김음돌의 꾀를 밝혀내었다. 그제는 천지가 용납하지 못할 정도이다. 자, 지금은 이미 요사스러운 무리가 깨끗이 제거됐기 때문에 우환이 없다. 그래서 병만은 속히 돌아가게 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음돌의 난이라는 이 귀족들의 난을 진압한 왕입니다. 제압한 왕이에요. 누굴까요? 여기요. 신문학이 즉위하자마자 터졌던 난이에요. 김음돌은 신문학의 장인이고요. 상대등 출신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신문왕과 이 무열왕부터 무열왕, 문무, 신문왕에 걸쳐 왕권 강화에 반대하면서 난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왜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왜 김음돌이 난을 일으켰을까? 뻔합니다. 그냥 왕권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러기 때문에 자,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시켰거든요. 자, 그러면 신문왕 때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라는 거예요. 해당하지 않는 건 1번 육두품이 진골귀족을 누르고 집사부의 시중이 되었다. 이게 정답이죠. 일단은 2, 3, 4 맞는 것부터 보고요. 자, 유학교육의 진행을 위하여 국학 설립 동람치입니다. 국학. 이것도 신문왕의 업적이에요. 자, 누굴 키우려고 국학을 만든 거예요? 유학교육이래요. 여러분, 유학교육? 유교의 인연이 뭐죠? 충과 효가 대표적 아니에요? 맞죠? 관리들에게 충성과 효를 주입시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왕권을 뒷받침하는 세력을 키우려 했단 말이야. 그럼 누굴까요? 대체적으로. 육두품 이하들이죠. 육두품 이하들. 그 다음 3번 구조 오소경 체제의 지방행 조직이 정비됐다. 해야죠. 영토가 새로 넓었고 새로운 영토를 개척했잖아요. 통일 신라가 넓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전국을 9주로 나누고요. 오케이? 원래는 몇 주였을까요? 그쵸, 5주였어요. 그죠? 좀 넓어졌죠. 그죠? 그리고 원래는 이소경이었어요. 소도시가. 그러니까 이 소경이 들어가면 뭐 급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뭐 지금의 광역시급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수도급인데 수도는 아닌 도시죠. 그러니까 대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대도시, 수도가 아닌 대도시. 그래서 그걸 5소경으로 넓혔다. 그 다음에 문무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구를 폐지해서 귀족의 기반을 약화시켰다. 전부 다 왕권 강화 조치입니다.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육두품이 이때 많이 등용된 건 맞아요. 근데 진골 귀족을 정치적으로 눌렀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집사부의 시중이 될 자격은 절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왜 안 될까요? 거기 가로치고 쓰세요. 왜 될 수가 없을까요? 집사부의 이 장관은 왜 안 될까요? 응? 무슨 제도 때문에? 그렇죠? 신라의 신문제도 이거 골품제도 때문에 될 수가 없죠. 시중이 되려면 몇에서 몇 관 등 자리 임명돼야 돼요. 1에서 5관 등 자리 임명돼야지 중앙장관, 지방장관이 가능해요. 근데 육두품이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몇 관 등까지밖에 못 가요. 6까지밖에 못 가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절대 못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1번은 틀렸다.
이런 거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별표 치세요. 보통 여기는 암기형 문제로 나옵니다. 정치체제 나오면 암기해, 암기. 자, 남북국의 통치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통일신라에는 감찰기구로 중정대를 두었다. 자, 통일신라의 감찰기구 여러분 뭐라고 외웠어요? 사정부죠. 그쵸, 사정부. 그쵸, 사정부랍니다. 사정부. 쓰시고요. 그리고 왜, 바깥에 파견한 게 뭐예요? 지방감찰. 바깥 외자 쓰면 돼요. 외사정. 그쵸? 외사정이라 그래요. 그럼 외사정은 왜 설치했을까요? 통일신라한테 설치했거든요. 영토가 넓혀졌잖아. 그리고 기존에 고구려 백제인들이 같이 살게 됐죠. 그러니까 반역을 감시하는 거죠. 반역이나 모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 외사정을 파견했던 겁니다. 자, 그럼 중정대는 어느 나라의 감찰기구예요? 기록상 발해 감찰기구로 우리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1번은 여러분들 뭐 암기죠. 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외우셔야 돼. 그 다음 2번 발해 중앙정치조직은 삼성육부로 자, 당의 제도를 수용하여 명칭과 운영 방식이 동일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딱 거기 써줄게요. 독자적이에요, 우리. 받아들였지만 독자적이에요. 왜? 딱 2개 외워주시면 되죠? 하나는 뭐예요? 운영 방식이 뭐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원적 운영 방식이었죠. 맞죠? 삼성 중에 최고 기관이 뭐예요? 최고 귀족들이 모인 기관이 뭐예요? 선조성, 중대성 필요 없고 정당성이었어요. 맞죠? 여기는 근데 여러분들 2개로 나눴죠. 좌사정, 우사정 이렇게 2개로 운영했잖아요. 당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좌우사정 이런 게 없어요. 알겠죠? 그리고 좌우로 관리해서 각각 몇 부씩 담당했어요. 3개의 부서씩 담당했죠. 그쵸? 이렇게 2개로 운영됐다는 게 이제 발해하고 당나라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예요? 이 6부의 명칭이 당과 같아요, 달라요? 당과 다르잖아요. 그쵸? 당나라 같은 경우는 2호의 공형부, 뭐 이거예요, 공부. 근데 우리가 고려 조선부터 쓰는 거 있죠? 그 명칭인데, 발해만 독특하게 무슨 명칭이었어요? 유교. 충신, 인의. 그쵸? 유교 명칭 부서를 썼어요. 오케이? 그래서 명칭 다른 점, 운영 방식 다른 점이 당나라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은 동일했다, 그러니까 틀렸죠. 이거 나왔었어요. 2013년 문제 나왔었어요. 3번. 통일신라의 지방군은 10장이다. 구주에 한정씩 배치했다. 하지만 군사적 중요성으로 국경지대에 있는 한주에 2정을 두었다. 한주는 여러분 신라 맨 북쪽에 있어요. 그러면 경계선 지나면 위쪽에 무슨 나라가 있어요? 발해가 있잖아요. 발해. 그쵸? 그리고 바다 건너서 누가 쳐들어올 수도 있어요. 당이 올 수도 있죠. 맞죠? 그래서 국경지대 같은 경우는 2부대를 두었다는 겁니다. 3번도 맞죠? 그쵸? 3번 맞죠? 3번이 정답입니다. 일단은. 정답이 제일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정답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나머지가 더 중요해요. 4번. 통일신라의 교육기관은 주자감.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뭐였어요? 국학이었죠. 국학. 근데 여러분 경덕왕 때 이름이 좀 바뀌기도 해요. 태학감. 태학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발해 교육기관은 이게 뭐예요? 주자감 있죠? 주자감.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9번. 다음 같은 시기에 등장하는 정치 세력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어떤 시기인지 알아내보자고요. 삼국사기 보시면 딱 키워드가 보여요, 여러분들. 제가 칠판에 써준 거 키워드 하나 있을 거예요. 4번째 줄에 뭐 있어요? 원종과 애노 나와 있네요. 무슨 여왕 때예요? 신라 하대. 어딨냐? 신라 말기? 저 진성여왕 때죠. 오케이? 진성여왕 때. 써놔요. 진성여왕 때. 그리고 하나 더 쓰세요. 또 하나 있었잖아요. 경주를 침입한 도적대. 그쵸? 붉은 바지를 입고 쳐들어왔대요. 그래서 적고적의 반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자, 동문선. 지금 군음은 모두 도적의 소굴이 되었고 산천은 모두 전장이 되었으니 어찌 하늘의 재앙이 우리 해동에만 흘러드는 것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성여왕 때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 지금 이거 뭐예요? 신라 하대죠? 신라 말기의 내용이에요. 1번 유형은 새롭게 등장한 세력. 이때 등장한 세력은 이런 뭐예요? 새롭게 등장한 거. 저 써있죠? 호족이죠, 호족. 호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1번 맞아요. 2번 자기 근거지에 성을 쌓고 사병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뭐라고 불리죠? 성주, 뭐 장군 이렇게 불러요. 지들을 스스로. 그 다음에 3번 자기 지방의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했다. 사실상 2번, 3번 같은 말이죠. 같은 의미입니다. 4번 불교의 교종과 풍수지리 사상을 선호했다. 4번 정답이죠. 자, 여러분들 신라 중대 때 유행했던 불교 종파가 뭐예요? 그쵸, 교종인데 원래 삼국시대 때 불교는 굉장히 한정적으로 발전했어요. 그냥 뭐예요? 단순히 뭘로만 발전했죠? 왕권 강화 의미나 사상적 통일 그런 의미에서만 발전했던 게 불교예요. 근데 이제 불교가 당나라, 중국이나 우리나라 걸쳐서 학문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니까. 왜? 책도 많아지고요. 승려들도 매출되니까 학문적으로 발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라 중대 통일 신라 때 이르러 불교가 굉장히 심화된다고, 어려워진다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종이에요. 불교를 학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불교를 하잖아요. 이론 불교. 막 불경기수들이 많아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교종 불교는 누가 막 선호했겠어요? 왕이나 귀족들. 그쵸? 왕실이나 귀족 층사에서 유행한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다가 신라 하대 때 가면 여러분들 호족이 떴죠. 호족은 여러분 불교의 교종이 쉬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 지들이 무식해서. 지방의 군인 출신들이 어떻게 경전을 읽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몰라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새롭게 뜨고 있는 뭘 수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종이라는 걸 수용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선종이 왜 떴냐? 원래 부처님은 불교 경전을 읽으라고 한 적도 없고요. 그분은 만든 적도 없어요. 제자들이 쓴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선종파는 왜 떴냐면 옛날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돌아가자 이거예요. 옛날에 부처님은 그냥 심신수양, 마음수양하라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선종 부흥운동이라는 게 막 떠요. 그래서 그걸 딱 수용한 거야. 수용했는데 선종은 그럼 교종과 다른 점 뭐예요? 딱 중요한 게 뭐예요? 이론 불교는 필요 없다는 점. 경전을 읽을 필요 없다. 그냥 뭐 하면 된다? 참선가, 그쵸? 심신수련하면 부처님이 모두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됐죠? 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호족들이나 농민들 입장에서는 선종이 더 쉽죠? 더 와닿기 쉽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선종을 후원하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선종의 근거지는 여러분들이 주로 왕실이나 귀족층이었어요? 경주였어요? 아니면 산이었어요? 다 산이었단 말이야. 선종의 근거지는 구산선문파라 그래서요. 그쵸? 그래서 4번은 왜 틀린지 알겠죠? 교종이 아니고 선종이다. 그럼 풍수지리 사상은 여러분 중국에서 왜 들어왔을까요? 호족들이. 그쵸? 여러분 신라의 수도 변천은 배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원히 어디서 끝나요? 경주에서 끝나요. 오케이? 그걸 사상적으로 깔라고 하자는 거예요. 신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 이유는 뭐다? 경주에 뭐가 세했다? 기가 세했다. 그래서 대대손손 완전 망해가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다른 지방을 개척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족들이 있는 지들 지방 근거지를 풍수지리학적으로 명당이라고 막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국가를 세우면 어떻게 된다? 우리 한반도가 뜰 것이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풍수지리가 지금까지 쫙 오고 있잖아요. 현재는 풍수지리가 보통 뭐에 많이 쓰이죠? 지금 현대사에서는? 응? 그쵸, 조상묘 쓰는 거 맞아요? 조상묘 쓸 때 많이 쓰죠? 물론 우리 지금 이 젊은 층들은 별로 그런 거 안 믿죠. 옛날 분들은 많이 믿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 뭐 잘 안 되면, 뭐가 잘 안 풀리면 묘소를 잘못 썼다 그러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제 나이 때도 들으면 좀 저도 코웃음 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냐고. 응? 제가 열심히 안 해서 한 거예요. 제가 열심히 안 살았으니까 제가 망하는 거예요. 무슨 조상묘소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무튼 근데 옛날에는 풍수지리학이 그렇게 이렇게 쭉 굳혔던 거예요. 조선시대부터 쫙 지금까지 굳혀져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또 웃긴 게 가끔 맞아 떨어져요, 또. 그게 희한하게. 그죠? 그래서 무조건 또 미신이라고 믿을 건 아닌가 봐요. 아무튼. 맞다. 제가 꿈을 뭘 꿨었냐면, 그냥 잡담 얘기 하나 주면, 꿈 하나를 뭘 꿨었으면, 1월 1일 있잖아요. 제가 1월 1일 여기서 이제 화요일날 와서 수요일날 이제 화요일날 모텔에 자고 여기 모텔에 자고 수요일날 광양 올라가거든요. 근데 1월 1일 여기서 잤어요. 잤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이 이빨이 깨지는 게 아니고 이빨이 깨져가지고 다 깨져가지고 앞니빨, 옆니빨, 뭐 밑니빨 전부 다 후두두두두 떨어지는 꿈을 꿨어요. 아니, 왜? 그래서 물어보니까 인터넷 막 뒤져봤죠. 딱 5시 일어나서 너무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누가 죽거나 내가 경제적 손실을 당하거나 무슨 뭐 안 좋은 일이 터진대요.
근데 저번 주에 안 좋은 일이 터졌어요. 옆에서 누가 차 박았어요. 차 가고 있는데 빵 박아가지고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산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내 차. 그래서 새 차인데 완전 박아가지고 수리했죠. 돈 받아가지고. 아무튼 간에 진짜 죽을 뻔했잖아요. 응? 꿈이 하여튼 가끔 맞나봐요. 나 이런 꿈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꿈 꾸면 좀 몸조심하세요. 딱 어떤 꿈이었냐면 정확히 이빨, 앞니빨하고 밑니빨이 여기 있죠. 위아래가 부셔졌어요 완전히. 너무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부셔져가지고 후다다다다 막 떨어져요. 후다다다다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막 다 떨어졌어요. 내가 일어나서 만져봤다니까요. 대구 모텔에서 혼자. 여기 어디지? 여기 양령시? 여기서. 미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지식인 무당들이 딱 써놓은 게 한 2주, 1주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 써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2주, 1주는 아니었지만, 뭐 안 좋은 일이 생겼네요. 응? 이빨 깨지는 꿈은 안 좋은 겁니다. 이건 내가 경험했어요. 무당 찾아가지 말고. 알겠죠? 돈 드니까. 이건 맞아요. 몸 조심하세요. 그때 기분 더러웠네. 자, 하여튼 19번 해봤고요. 자, 10번. 자, 10번. 보기에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식이에요. 이것도 비슷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비슷한 문제. 신라에서는 귀족과 공신들에게 노급, 시급. 귀족은 여러분 관료죠? 그러니까 관리들에게 준 게 노급이죠. 근데 관리이자 약간의 이제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거는 시급이에요. 내용은 똑같아요. 대상만 달라요. 근데 지급량은 시급이 더 많아요.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고. 자, 아무튼 지급하였다. 이를 지급받은 귀족들은 세금뿐만 아니라 중요한 말 나왔어요. 뭘까지 징발할 수 있는 권리였대요. 그쵸. 노동력까지 징발할 수 있는 권리였대요. 자, 이후 국가는 귀족들에게 노급을 폐지하고 관리들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실제도 원래 관료전을 먼저 주고 그 다음 노급을 폐지합니다. 연도상으로 봤을 때. 알겠죠?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본 적은 없어요. 뭐 먼저 폐지하고 뭐 했냐. 자, 아무튼 간에 하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정전을 지급했다. 그럼 밑줄 친 부분은 언제예요? 신문왕부터 성덕왕 때까지 굉장히 신라가 잘 나갔을 때죠. 통일신라가. 볼 수 없는 거래요. 1번 의상이 화엄종을 개창하였다. 이건 문화사 부분이 있죠? 이 의상의 화엄종 개창이 여러분 화엄종파가 여러분 교종 중에 하나예요. 교종이 5개인데 하나가 가장 떴던 게 화엄종이에요. 고려까지 쫙 떠요. 이 화엄종은. 화엄종은 뭘 위한 거냐면 왕권 강화를 위한 불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왕권을 뒷받침하는 종파가 화엄종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화엄종의 논리는 의상이라는 사람이 이제 펼쳤는데, 자, 화엄종 위에다 이거 씁니다. 화엄 1승 법계도라는 이 논리를 펼쳐서 왕에 갖다 바치거든요. 그래서 문무왕하고 신문왕이 이 논리에 영향을 받아요. 그럼 화엄 1승 법계도는 무슨 논리냐면 요겁니다. 일즉다 다 즉 1이라는 논리인데,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이다라는 무슨 논리냐면, 모든 존재는요, 우주의 모든 존재는 상호 다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다 상호 보완의 기능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대요. 모든 존재는. 불교에서 보면 다 연결돼 있대요. 그러니까 한쪽을 억압하고 한쪽을 막 편들어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똑같이 평등하게 대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상이 말하는 지금 이 대상이 뭔지 알아요? 신라가 통일을 했어요. 그럼 누구와 누가 막 같이 살아요 지금. 이전까지 대립했던 백제인 고구려랑 같이 살지요. 그렇죠? 그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대우해줘라 라는 거예요. 다 같이 대우해줘라. 그래서 신문왕이 이 논리를 이어받아서 오소경 체제하고,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거. 오소경 체제하고 구서당, 요걸 정비하거든요. 잘 드세요. 구서당은 중앙군이네요. 중앙군에 누가 편성된 줄 알아요? 왕과 왕실과 여러분 수도를 방비하는 게 중앙군이야. 그럼 중요한 부대 아니에요? 여기에 누구도 껴졌을까요? 고구려인 백제인도 편성을 시켜줘요. 똑같이 대우하고 있잖아. 그리고 오소경은 수도급이거든요. 이 소경이나 아니면 경주 지역에 거주해야만이 신라의 관리로 활동할 수 있어요. 즉 골품제 편입이 돼요. 그 여기에 고구려인 백제인도 살게 해준 거야. 그러면 그들을 관리로 채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이 대우해주고 있죠. 이거를 화엄의 논리로 펼친 사람의 의상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한 거는 신문왕이 뭐가 강력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왕권이 강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분명히 이거에 반발하는 신라 귀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눌러버리고, 그쵸,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요거에 이제 뒷받침한 논리라는 겁니다. 1번. 알겠죠? 그래서 가로치고 왕권 강화 써주시고. 화엄종은, 그쵸, 신문왕이나 이런 신문왕의 왕권 강화에 뒷받침하는 불교 논리였다. 알겠나요? 됐죠? 그 다음 2번. 집사부와 그 장관인 시중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맞아요? 집사부가 어떤 부서예요? 왕명을 뒷받침하는 부서고요. 국가 기밀을 관장하고요. 왕명 출납을 하는 왕의 비서예요. 오케이? 그럼 왕의 명령을 직속으로 받드는 왕의 직속 장관이죠. 맞죠? 집사부의 시중이.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왕 같은 경우는 귀족들의 장인 상대 등을 밀어주겠어요? 집사부를 밀어주겠어요? 집사 밀어줬겠죠. 그냥 당연히 이번에 집사부가 강화됩니다. 됐죠? 3번. 육두품의 진출이 활발해졌다. 이건 맞는 말이죠. 뭐 진고를 뛰어넘었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 그래서 육두품의 진출이 활발해졌다. 대표적인 사람 2명만 씁시다. 누굴까요? 문무왕 때 강수라는 사람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신문왕 때 신문왕이 막 꾸짖은 놈이 있죠. 그쵸? 원효의 아들. 졸라 대단하죠. 누구예요? 설총이죠. 설총. 그쵸? 설총. 화한계라는 글을 지어 올렸잖아요. 자,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4번. 화백의의 장인 상대 등의 지위가 강화되었다. 아니죠. 틀렸죠. 오히려 여러분들 무슨 난을 진압했어요? 신문왕은. 상대등 출신 김음도를 죽여버렸잖아. 그쵸? 그래서 상대등은 약해집니다. 됐어요? 화백회의도 약해지고요. 신라의 화백회의가 되게 무서워요. 고구려나 백제는 기록이 없는데 신라 같은 귀족회의, 신라의 귀족회의 같은 경우는 왕을 폐위시키기도 해요. 실제로. 고구려나 백제는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신라 같은 경우는 귀족의 힘이 굉장히 강했는지 귀족회를 열어서 왕을 폐위시키기도 할 정도로 강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당연히 불교 공인도 늦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번도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좀 잘 알고 계시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신라 하대 때 가면 다시 누가 강해질까요? 상대등이 왕을 죽였으니까 다시 상대등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육두품도 떨어져 나가죠. 집사부도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육두품이 누구한테 붙어 먹었어요? 붙어 먹었잖아.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봅시다. 다음은 발해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번 발해는 삼성육부라는 정치제도를 그대로 수용한 점으로 모아 독자성이 떨어진다. 이거 봤죠? 정답은 일단 쉽네요. 1번인데. 자, 정답이 중요하지 않아요. 2, 3, 4가 중요합니다. 발해는 고구려 문화를 주축으로 하여 당해 문화를 흡수하여 세련된 귀족 문화를 발달시켰다. 가로치고 일단 무슨 왕? 무슨 왕? 여러분들 문왕. 그쵸? 문왕이죠? 문왕. 문왕. 그 다음에 3번요. 발해는 인환, 대흥, 건흥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할 만큼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왕권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다 아셔야 돼요. 인환을 썼을 때 왕은 뭘까요? 알아야 돼요. 무왕이에요. 그러니까 인으로 국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거예요. 어질게. 근데 실제로는 아니죠. 무왕 때 뭐 했어요? 전쟁만 했죠. 연호하고 업적하면 떨어지진 않아요. 확실하게. 자, 그 다음에 대흥은요. 크게 나라를 발전시키겠다는 거예요. 문왕이에요. 문왕 때 연호예요. 그러니까 문왕 때 대흥 몇 년, 대흥 몇 년 이렇게 나갔던 거죠. 연도를. 그 다음에 건흥은요. 선왕이에요. 외우세요. 알겠죠? 외워야 돼요. 인대건 뭐 이렇게 외우든지 사람 이름 같잖아요. 인대건 이렇게 아세요. 인대건. 그 다음에 4번 발해는 고구려인을 지배계급으로 말갈인을 피지배계급으로 한 이원적 민족국가이다.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2번 4번 묶어요. 2번 4번 묶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뭐예요? 발해는 어디를 계승했다? 그쵸? 고구려 계승했다라는 증거죠. 그렇게 딱 정리해 주라고요. 문제로. 됐나요? 그 다음 12번. 다음 중 신라의 육두품의 활동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별표 칩니다. 육두품 활동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1번. 육두품은 신라 중대. 신라 중대는 뭔제예요? 계속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무슨 왕부터 무슨 왕이에요? 무열부터 해공왕까지죠. 왕의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하면서 왕권 강화에 기여하였다. 강수와 설총이 대표자이다. 맞죠? 2번. 육두품은 신라 하대의 반신라적 성향을 견지하면서 호족과 연결되었다. 맞죠? 또는 뭐 하게 돼요? 은둔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3번에 나와요. 육두품은 신라 하대의 골품제도에 반발하면서, 그러니까 반발했다는 건 뭐예요? 야, 내가 능력이 좋아도
안 써주네. 그쵸? 존나 짜증나네. 안 써주네. 당으로 가거나 아예 그냥 사 안에 들어가야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둔적 성향을 지니기도 했다. 가로치고 누가 대표적입니까? 최치원. 그쵸? 최치원. 도교적 성향을 지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속세를 떠나죠. 그렇죠? 현실 세계를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으로 가가지고 신선이 되고자 불로불사적 성향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교라는 세상이 뭐예요? 도교라는 세상이 이따 뒤에도 문제 나올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그냥 현실 세계, 그러니까 내가 현실 세계에 복을 기원하고자 자연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죠? 신선이 되고자 하는 세상이 여러분들 도교에 도교. 신선이 되고자 하는 세상. 그래서 여러 가지 잡신이 많아요. 도교는 신들이 많습니다. 내 복을 기원하는 신들이 막 많아요. 그래서 유교와도 막 짬뽕돼 있고요. 불교와도 짬뽕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신이 도교신으로 막 되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 띠 있죠? 띠. 12지 있죠? 원래는 불교신이에요. 근데 도교가 그걸 흡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도교신으로 완전히 이제 거의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띠와 관련된 것도 도교신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신들이 많은 게 도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기원하는 거니까 복. 알겠죠? 아무튼 여러분 3번도 맞고요. 4번 이거 아까 우리 봤죠? 똑같 비슷한 문제입니다. 답 4번이죠. 육두품은 신라중대 왕권 강화에 기여한 건 맞지만 또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장관직은 차지할 수 없다. 골품제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문구가 시험 많이 나오니까 머릿속에 딱 넣고 계셔야 돼요. 출제자는 왜 이런 걸 낸지 알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확실히 골품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냐 아니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13번 별표 칩니다. 자, 요새 나오는 국가직, 지방직 출제 유형이 이런 거예요. 요새 많이 나와요. 이런 유형이. 삼국시대는 특히 여기 나올 거예요. 즉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런 문제예요. 졸지 마시고. 자, 백제왕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을 공격하였다. 왕이 군사를 이끌고 방어하다가 화살에 맞았다. 23일에 왕이 죽었다. 이때 백제왕은 누구예요? 근초고왕이고요. 이때 전사왕은 누구예요? 고구려 고우원왕이니까 4세기예요. 그쵸? 알아도 쓰세요. 알아도. 응? 알아도 쓰세요. 반드시 시험 문제 풀 때 쓰면서 하세요. 실제 시험장 가서. 머릿속에 이렇게 하지 마요. 한 문제 한 문제가 여러분들 인생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구려 왕이 군사 3만여 명을 거느리고 와서 수도 한성을 포위하였다. 키워드가 한성입니다. 동그라미 세요. 왕이 싸울 수가 없어 성문을 닫고 있었다. 왕이 기병 수십 명을 거느리고 성문을 나가 서쪽으로 도주하려 했으나 고구려 군사가 추격하여 왕을 죽였다. 그래서 아차산성에서 꽉 하고 목 잘려 죽어요. 자, 이거면 고구려 무슨 왕이에요? 백제를 탁 쳤으니까. 그쵸, 장수왕이고요. 미안해요. 고구려가 장수왕이고요. 백제 개죽음 당한 왕이 누구예요? 계로왕이죠. 그쵸? 자, 이건 몇 세기? 5세기죠. 그쵸?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1번부터 볼게요. 백제가 국호를 남부해로 거쳤다. 이거 여러분 백제 무슨 왕이에요? 성왕이니까 몇 세기예요? 6세기죠? 그럼 못 들어가죠. 2번. 고구려가 평양성으로 천도하였다. 맞아요? 이게 정답이죠. 쉽죠? 쉽죠. 3번. 고구려가 중원고구려비를 세웠다. 이게 헷갈리는 거죠.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중원고구려비는 정확히 언제 세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완전히 한강을 쫙 차지했죠. 그때 이후로 세운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세 번째 사료는 계로왕이 당장 죽었을 때 사료죠. 어떻게 죽이지마자 세웠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럼 중원고구려비는 아무래도 세 번째 사료 이후일 거예요. 직후일 거예요. 직후. 오케이? 3번은 상대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3번은 상대적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중원고구려를 세운 다음에 계로왕을 죽인 건 아니니까. 맞죠? 말이 안 되죠. 4번. 고구려는 국경지대 천리장성 샀다. 동그라미 세요. 우리나라엔 천리장성이 두 번 나와요. 1차 천리장성이 고구려예요. 2차 천리장성이 고려예요. 고려. 그리고 2차 천리장성은 여러분 한반도 안에 있고요. 자, 여기 천리장성은 여러분들 어느 나라 보고 세운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고구려 천리장성은요. 어딨냐? 그쵸? 고구려가 어디 보고 한 거죠? 저 예보라고 딱 세운 거 아니야? 그쵸? 만주벌판에다가 만주벌판에 당 보고 쫙 세운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원래 고구려 영령 때 수랑 싸워서 수를 격파했죠. 그리고 탄생한 나라가 무슨 나라였어요? 당이었잖아.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영량왕 때 수랑 싸우고 영량 이후에 즉위하는 게 누굴까요? 일부러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려고. 영유왕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영유왕은 너무 무리하게 수랑 싸운 것 때문에 이 국력이 약해졌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당가 뭐 하려고 그래요? 친선을 도모해요. 기록상 보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군사 쿠데타에 나와서 영유왕은 누구에게 죽습니까? 연개소문 장군에게 죽게 됐죠. 그쵸? 그쵸? 자, 그래서 연개소문이 딱 왕으로 올린 사람이 누구죠? 보장왕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어린 허수아비를 올려놓고 자기가 정권을 잡아버리죠. 맞죠? 그리고 딱 당나라에 대한 강경책으로 천리상 쫙 축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당전쟁이 막 나당전쟁이래. 고구려하고 당나라의 전쟁이 막 터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4번은 여러분들 당연히 말도 안 되지. 7세기죠, 7세기. 4번은 보장왕 때니까, 고구려 마지막 왕 때니까 여러분 7세기죠. 절대 못 들어가죠. 가장 느린 거죠, 4번이. 가장 뒤늦는 일이에요. 정답은 딱 적합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건 2번이다. 그럼 여러분들 2번 평양성 천도 말고도 나제동맹 들어가면 맞아요, 틀려요? 나제동맹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평양성 천도가 427년. 그 다음에 나제동맹이 뭐예요? 430년 되니까. 그쵸?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평양성 천도하고 나제동맹 맺잖아요. 그래서 써놔요. 이번 옆에 나제동맹도 들어갈 수 있어요. 됐나요? 그 다음 14번 문제 봅니다. 14번.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문무왕 8년 김유신에게 태대각 간의 관등을 내리고 시급 500호를 주었다. 1번 봅시다. 시급 보세요. 시급은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었다. 맞죠? 자, 가로치고 씁니다. 뭐하고 뭘 할 권리 준 거예요? 지급받은 해당 지역에서 조세수치, 곡물수치, 그 다음 역동원. 3개 알아야죠. 그쵸? 용동원 이렇게 부르게 돼요. 중국 용어로. 용. 노동력 해가지고 용자. 용역 했을 때 그잖아. 그 글자죠. 2번. 자, 2번은 여러분 나 보니까 관료전이에요. 자, 관리들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준 것이다. 아니에요. 뭘 준 거예요? 거들 권리나 동원할 권리죠? 그러니까 수조권이지. 그렇죠. 수조권이죠. 무슨 소유권을 주겠어요? 수유권. 아니, 수조권. 그러니까 여러분 퇴직하거나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 다음에 3번. 자, 노급이죠? 노급의 혁파는 왕권과 일환이었다. 아까 얘기했죠? 역동원 어떻게 하는 거라 했고. 4번. 다시 노급을 주었다. 이를 계기로 국가의 농민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지고 말았다. 맞죠? 이건 다시 왕권이 약해지는 부분이니까 맞죠?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쉽죠?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15번. 17번까지 하고 좀 쉽겠습니다. 자, 가나 국가의 경제활동입니다. 경제 파트 문제예요. 자, 고구려가 멸망한 후 무리를 이끌고 첫 번째 키워드 나왔어요. 첫 번째 줄에 뭐 있어요? 동모산 동그라미 칩니다. 동모산. 자, 동모산에 성을 쌓고 백두산 동쪽에 있어요. 성을 쌓고 요고를 세웠다. 뭐예요? 발해. 그렇죠. 발해 대조영이 세운 국가 발해. 자, 남쪽은 이 나라와 서로 접하고 있다. 이 나라가 뭐예요? 발해 남쪽이 무슨 나라? 통일신라. 그렇죠. 통일신라. 자, 그리고 서쪽으로는 워리 말갈과 접하고 말갈족은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서쪽에는 워리 말갈 부족이 있고 동북으로는 흑수 말갈족이 있습니다. 밑줄 치세요. 흑수 말갈. 흑수 말갈. 얘가 이제 발해하고 처음에 사이가 안 좋은 말갈이에요. 왜? 얘네하고 누구랑 연결하는지 알아요? 당과 연결해서 협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무왕 때 말갈족을 치는데 흑수 말갈족 막 치거든요. 당나라 치고. 그래서 흑수 말갈 알고 계시고. 풍속은 고구려와 비슷하다. 암튼 발해와 통일신라의 경제활동이래요. 1번. 자, 발해는 주로 밭농사를 지고 목축이 발달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여기가 어느 지역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만주. 자, 여러분 우리 부여 배웠잖아요. 부여에 뭐가 발달했어요? 목축, 수렵.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 탄생한 발해도 어때요? 똑같죠. 경제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별도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 다음 2번. 자, 발해는 주로 중국의 남북조와 무역을 했다. 말도 안 됩니다. 중국이 남북조 시대할 때는 몇 세기? 5세기. 그쵸? 그리고 중국이 수로 통일된 건 6세기. 그리고 6세기에서 7세기 가면서 당으로 가잖아요. 맞죠? 발해는 여러분 고구려가 멸망하고 세운 거 아니야? 멸망하고 세웠으니까 지금 중국은 무슨 나라일 때예요? 당일 때죠. 무슨 이거야. 역사 이렇게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이렇게 가잖아요.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쵸? 2번은 당이죠. 당. 남북조 시대, 남북조라면 안 되죠. 중국에 당과 무역을 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중에 당과 무역. 이런 게 별거 아니겠지만 실제 시험장 가면 제대로 꼼꼼히 공부하는 사람 당황해요. 당황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저것도 알게 해야 돼요. 중국의 남북 저기 쭉 역사 발전 저 단계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정답은 2번 나왔고요. 3번. 자, 신라는 국제무역이 번성하여 울산항 통합시입니다. 울산항을 통하여 이슬람사인과도 무역을 하였다. 왜 하필 울산항이 국제무역항이 됐죠? 간단히 생각하세요. 어디랑 가까우니까? 경주랑 가까우니까. 수도랑 가까우니까. 그쵸? 그 말 즉슨 통일신라의 여러분들 시장은 어디에만 형성됐다는 거예요? 큰 시장은. 수도 경주에만 형성됐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울산 거쳐서 경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알겠죠? 그러면 아라비아 상인들, 이슬람 상인들이 무역을 했대요. 그럼 걔들의 물건이 경주에서 출토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겠죠? 그쵸? 대표적인 게 유리입니다. 유리. 써두세요. 유리. 우리하고 중국은요, 당시 유리를 못 만들어요. 기술이 없어요. 오케이? 저기 이슬람 쪽 페르시아 쪽에서 건너온 거예요. 그럼 걔들은 주로 뭘 가져가는지 아세요? 비단. 이런 거 가져갔어요. 비단. 오케이? 대표적으로. 자, 아무튼 간에 3번도 알고 계시고, 4번. 자, 신라는 상품 수의 증가로 효소왕. 효소왕이 꼭 외울 필요 없어요. 왕은 신문왕의 아들이에요. 신문왕 아들. 그러니까 신문왕 다음이에요. 효소왕 때 수도와 서시와 남시를 증설했다.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것만 한번 봅시다. 원래 우리 기록상 최초의 시장은 무슨 왕 때 개설돼요? 응? 신라 무슨 왕 때 개설돼요? 고구려 백제는 알 수 없어요. 기록으로. 알겠죠? 그렇죠. 요때 소지 마립간 때 개설되죠. 무슨 시? 경시였어요. 경시. 수도 경자. 경주의 시장. 오케이? 자, 이후에 지증왕 때 여러분들 인구가 증가합니다. 생산력도 발달해요. 그래서 그런지 우경도 실시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시장이 확대돼야겠죠. 플러스 동시가 추가 개설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통일신라 되고요. 통일신라 되고 저기 써있는 효소왕 때, 신문왕 다음 효소왕 때 플러스 서시 남시라고 하여 추가 개설된 겁니다. 시장이 넓어진 거예요. 그럼 어쨌든 다 전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수도에만 있죠. 그쵸? 수도에만 여러분 상업이 발달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시장이 발전하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뭘 설치했겠어요? 감독기구도 설치하지 않았을까? 맞죠? 그래서 동시전이나 그러니까 시장들을 상인들을 감독하는 거죠. 불법행위를요. 그 다음에 서시전, 남시전. 자, 이런 것들도 설치했다. 알겠죠? 보통 내 시험에 서시전, 남시전 안 나와요. 뭐만 딱 알고 계시면 돼요. 동시전. 그쵸? 동시전이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지증왕 업적 제가 딱 두 문자 알려줬잖아요. 뭐예요? 왕, 우, 동. 그쵸? 이걸로 다 해결됐죠? 이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왕호칭. 그쵸? 원래 마립간이었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이거? 우산국 정벌. 그쵸? 네, 우경. 그 다음 뭐예요? 동. 동시, 동시전. 됐죠? 요걸 외워버리세요, 그냥. 됐나요? 자, 아무튼 간에, 자, 4번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틀린 거 몇 번이에요? 답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2번입니다. 다음 16번 보세요. 요거 하고 싶시다. 자, 다음 지도는 남북국 시대의 무역활동이다. 이 지도를 통해 남북국 시대의 상황을 추론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하고 있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일단 이 지도에서 잘 꼼꼼히 봐요. 지도에서 발해 보세요. 발해. 발해에서 여러분 상경 빨리 찾아보세요. 상경. 송화강이라는 강 밑에 있어요. 상경성 보여요? 이게 발해 뭐예요? 발해의 공식적인 수도예요. 변천사를 겪었지만 발해의 공식적인 수도는 상경성이에요. 상경성 5경 중에. 상경에서 부여부 거쳐서 거란으로 가는 거 보입니까? 이게 거란도라 그래요. 거란으로 가는 길이에요. 오케이? 거란도. 그러니까 거란과 무역을 제한적이나마 좀 했어요. 제한적이나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상경성에서 동경 보이죠, 여러분들? 동경이 동쪽에 있겠죠. 동경 거쳐서 바다로 쫙 이어지는 길 있어요. 쫙 가면 무슨 나라 있어요? 쪽발이 있죠. 그걸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일본도죠. 일본도. 오케이? 일본도. 그럼 발해는 일본과도 교류했겠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상경성 거쳐서 여러분들
중경 거쳐서 서경 거쳐서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서안평 보여요. 서안평 거쳐서 바다 건너서 쭉 어디로 가고 있어요? 떵저우 들어가는 거 보입니까? 그쵸? 딱 그래서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나라 안으로 샥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바레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있었거든. 이게 뭘까요? 바레인들이 거쳐서 가는 곳이에요. 바레관. 그렇죠? 그래서 저 산둥반도 저쪽에 바레관도 세워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당나라로 가는 길도 있네요. 됐나요? 근데 육지길도 있었겠죠. 육지길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상경, 중경, 그 다음 뭐예요? 요동성 거쳐서 진저에서 당으로 쭉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육로 해로길이 있는 거예요. 당나라로는. 오케이? 그 다음에요. 다시 상경에서 여러분들 상경에서 동경 봐요. 동경에서 남경으로 가는 길 보여요? 남경 거쳐서 신라로 쭉 들어가죠. 이것도 무슨 길이에요? 신라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교류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반면 신라 봅시다. 이제 신라. 자, 신라 통일신라 보시면 자, 당항성 봐보세요. 당항성. 신라의 당항성 보세요. 찾았나요? 한강 부근에 있어요. 거기에서 왼쪽으로 쭉 가면 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그렇죠? 산둥반도에 들어가죠. 머리 이렇게 튀어나온 곳. 예, 쭉 들어가가지고 거기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도 들어갈 수 있어요. 울산항 거쳐서, 그쵸? 울산항에서 쭉 들어갈 수도 있죠. 맞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신라인들은 울산항이나 저기 어디야? 당항성 거쳐서 당로로 들어갔잖아요. 산둥반도에 마찬가지로 신라인들의 뭐가 만들어졌겠어요? 집단 거주지 같은 게 많이 만들어졌겠죠. 맞죠? 그러니까 뭐 신라관이나 신라원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무역활동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1번 신라인들의 대당 진출이 활발하여 산둥반도와 양쯔강하류 일대에 신라방, 신라소, 신라관 등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생겼다. 맞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통일신라 직후에는 안 해요. 대체적으로 성덕왕 8세기쯤에 당과 교류가 시작돼요. 왜 직후에는 여러분 교류 안 했을까? 당과 통일 직후에는 당연하죠. 무슨 전쟁 통해서 신라가 통일했어요? 나당전쟁. 그쵸? 그래서 처음엔 교류가 없어요. 이후에 발해하고 당하고 부딪히잖아요. 그쵸? 발해 무왕 때 부딪혔죠. 그러면서 당나라가 신라에게 손을 내민 거예요. 그때부터 교류하기 시작해요. 대충 8세기 성덕왕 때쯤이에요. 그때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발해하고 당하고 부딪히면서 신라하고 당의 관계가 좋아졌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 통일신라는 울산항을 통해서 서역이 뭐예요? 서역. 우리는 이슬람, 뭐 아라비아 이렇게 하지만 중국은 서역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자, 서역상인의 물품이 수입되었다.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 3번 자, 신라 발해는 외교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교육이 없었다. 틀렸죠. 처음에는 물론 없었는데 문왕 이후부터는 신라도가 개설돼서 하잖아요. 여러분들 교육을. 오케이?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신라 발해 대당 수입품에 비단책 사치품이 많은 것은 양국이 귀족세였으면 알 수 있다. 이건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됐나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17번 그만 할 것 같으니까. 금방 할 것 같아요. 금방. 자, 바르지 못한 것. 이건 뭐 그냥 암기해요, 여러분들. 자, 회의기구는 하베케이, 발해는 정당성, 장관만 씁시다. 장관. 자, 통일신라 하베케이 장관이 뭐예요? 신라 귀족회의 장, 상대 등, 그쵸? 상대 등. 발해는요, 대내상이라 그래요. 대내상. 알고 계셔야 돼요. 대내상. 자주 반복하면 머리 들어가요. 대내상. 자, 2번 유학교육기관은 통일신라는 국학, 발해는 국자감. 틀렸죠? 국자감으로 고려 때 나와요. 뭐라 바꾸셔야 돼요? 주자감으로 바꾸셔야 돼요. 주자감. 그 다음에 3, 4번 다 맞습니다. 특히 4번에 여러분들 4번 요것만 씁시다. 구주 오소경 완성한 왕이 누구예요? 신문왕. 그쵸? 신문왕. 신문왕의 통일신라 전성기죠. 자, 그리고 발해 5경 15, 60이 주면 이것도 전성기 때겠죠. 발해 전성기 무슨 왕이에요? 9세기 선왕이죠. 선왕. 됐죠? 자, 10분 쉴게요. 10분 쉬고 11시 5분에 우리 19번 문자 이어나가겠습니다.